노스웨스트 더비 이제 이틀 정도 남았는데 벌써부터 무서워. 벌써부터. 물론 리버풀도 요즘에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해도 항상 불안한 게 맨유의 현실이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단순 체급으로만 봤을 때 벌써부터 두려운 경기인데 간단하게 경기 전에 프리뷰 진행해볼까 합니다. 리버풀 vs 맨유. 일단 시간대가 이번 주 일요일 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이고 10월 20일 00시 30분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이명철 해설위원 맨유 승리 예상한다? 그거 영레발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영레발이잖아. 누가 이길지 뭐 관련된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충격 받으실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빨간 약 여러분께 억지로 밀어 넣어드리면 옵타에서 슈퍼컴퓨터 예측한 이번 노스웨스트 더비 승률인데 생각보다 높네. 그래도 뭐 10%면 사실 생각보다 높은 걸지도? 강화 확률 아니고요. 메이플 아닙니다. 이게 사실 리버풀이 최근에 3연패를 하고 있잖아요. 리버풀이 3연패 하지 않고 최근에 괜찮은 경기 결과였다면 아마 맨유의 승률이 한 자릿수로 가지 않았을까. 이게 또 가장 큰 부분은 안필드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게 그게 이제 리버풀 승리 확률 빡세게 잡는 이유기도 하겠죠. 그래서 일단 맨유 승리 확률 11%, 리버풀 승리 확률 73% 정도인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맨유가 이겼으면 좋겠고 비르츠 009에서 0010까지 갔으면 좋겠고 마운트 셰슈코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줬으면 좋겠고 노스웨스트 더비 확실한 승리 하길 원하지만 일단 현실이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뭐 계속해보자면 리버풀 현재 리그 랭킹 2위죠. 결국 아스날에게 1위를 뺏기면서 리버풀은 1위 탈환을 원하고 있을 거고 맨유는 10위. 이것도 리그 테이블 잠깐 보면 이 정도인데 지금 봤을 때 이번 경기 이기면 그래도 유럽 대항전권까지는 맨유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와 근데 이 리그 테이블만 보더라도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춘추 전국시대가 왔다는 게 너무 느껴져서 본머스 지금 위가 있지, 크펠도 요즘에 너무 괜찮지, 에버튼, 썬더랜드가 맨유 위에 있고 심지어 맨유 아래 팀만 보더라도 뉴캐슬, 아스톤빌라도 지금 아래 순위의 포진에 있어서 뉴캐슬은 지금 생각보다 승점이 낮은 게 영입생들이 너무 늦게 합류를 했다 보니까 초반 리그 경기에서 승점을 너무 못 쌓아서 그래서 맨유보다 아래 있는 거지 언제 위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고 그래서 와 진짜 이번 시즌 경쟁 역대급으로 치열하지 않을까. 특히 챔스권, 유럽 대항전권 그리고 역대 상대 전적이 생각보다 괜찮죠. 이게 근데 2010년대 이후 통계라서 그때 이제 한창 맨유 잘 나갈 때 통계까지 껴있는 거라서 그리고 리버풀도 지금처럼 리그 탑독의 자리를 지키진 않았던 그때 리그 성적도 껴있는 거라 사실 최근 리그 성적만 보면 조금 빡세긴 하죠. 그래도 이제 리버풀이 말도 안 되게 강해진 거에 비하면 맨유가 아예 막 꿀리진 않는데 특히 이제 아모림 부임 이후에 그때 이제 아모림 거의 부임하자마자 4번째 경기였나 5번째 경기였나가 리버풀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또 안필드에서 무승부, 기적같은 무승부를 만들었던 그런 전적이 있죠. 아직 아모림이 리버풀 상대로 무패긴 해. 일단 1무 안필드에서 아모림이 기록했던 전적이 있어서 그리고 또 최근에 지난 시즌 FA컵 그때 와 4대3으로 맨유가 이겼던 경기 그런 경기도 또 기억이 나고 안토니의 미친 동점골 90분에 동점골 넣어서 연장전 끌고 가서 아마드가 역전골 넣어서 FA컵 8강에서 리버풀 그래도 무찌르고 올라갔던 그런 선례가 또 있기도 해서 역대 상대 전적은 맨유는 완전 하락세고 리버풀이 지금 탑독의 자리에 있는 거에 비해서 최근 역대 상대 전적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현재 리그 기록 리버풀도 최근에 3연패 중에 2패가 리그에서 기록된 패배라서 크리스탈 팰리스전하고 첼시전 와 근데 크펠은 리버풀 커뮤니티 실드에서도 따잇하고 리그에서도 따잇하고 글라스너가 본인 몸값을 배로 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리버풀이 뭐 요즘에 경기력적으로 약간의 뭐 흠집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리버풀인데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의 글라스너 감독의 평가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첼시한테도 충격패를 당했던 그 후반전 막판에 첼시가 결승골 집어 넣으면서 이렇게 최근 리그 2연패 리버풀이 기록 중이고 맨유 미친 퐁당퐁당. 참고로 이제 아모림 아직까지 리그 2연승이 없습니다. 지금 맨유에 부임한 지 거의 딱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리그 2연승이 없는
사실 리그 2연승 없을 만도 한 게 지금 아모림 리그 승률로만 따지면 한 25% 정도 되거든요. 대충. 그러면 승률 봤을 때 4경기를 하면 1경기 이기고 1경기 비기고 2경기를 지는 거잖아. 4경기 하면 1승밖에 못하는 감독이에요, 아모림이. 지금 승률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확률로 보자면 리그 2연승이 없을 만도 해, 사실. 리그 2연승 없을 만도 해. 근데 지금 아모림이 부임한 지 이제 한 시즌 정도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리그 2연승이 없어서. 근데 또 이번에 리버풀을 잡게 되면 지난 썬더랜드전 승리에 이어서 리버풀전 승리로 2연승을 드디어 달성하는데 과연 리버풀을 진짜 한숨만 나온다 그냥. 근데 일단 뭐 리버풀 잡으면 아모림이 리그 2연승 하는 건 팩트니까 일단 아모림 맨유에서 리그 첫 2연승 기회. 아모림 연승 무 떼줄 슬롯 vs 비르츠 009 떼줄 아모림. 자, 한 명은 뒤지는 거야 그냥. 둘 중에 한 팀은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멸망전이지. 어쨌건 그런 리버풀과 맨유의 둘 다 안 좋은 상황. 리버풀 최근 3연패죠. 리버풀 입장에서도 그럴 거야. 맨유 보약 먹은 다음에 이전에 3연패 싹 다 씻어내고 반등한다, 이런 마인드 리버풀이 가지고 있을 거고, 맨유는 리버풀 잡으면 확실한 반등이니까, 그리고 아모림 첫 2연승 하면서 앞으로 모터 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비르츠 아다만 떼주지 말자, 이 마인드. 사실 저도 일단 지는 게 정배잖아요. 지더라도 경기력이 좋던가 아니면 비르츠 아다라도 안 떼주길 희망하는 그런, 지는 것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경기력이 좀 어느 정도 괜찮게 지던가 아니면 비르츠 아다는 제발 그것만은 안 된다. 그것만은 안 된다. 제발. 비르츠가 지금 공식 경기 9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는데 그것만은 안 된다. 리버풀 3연패 그리고 맨유 퐁당퐁당퐁 이랬던 최근 두 팀의 5경기 결과입니다. 부상자 결장 선수 명단인데 사실 리버풀이 지금 애매하긴 해요. 슬롯 경기전 컨퍼런스 봤을 때 흐라벤베르흐는 어느 정도 출전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흐라벤베르흐가 네덜란드 A매치에서 45분밖에 못 뛰었는데 그게 이제 전반전 이후에 햄스트링 쪽인가? 약간의 통증이 있어서 교체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리버풀 복귀해서 검사랑 해보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 해서 흐라벤베르흐는 아마 출전할 걸로 보이고, 코나테가 좀 애매하긴 해. 일단 1군 훈련 참석은 했다고 하는데 코나테가 지금 부상이 뭐 심각하지 않다고는 하는데 슬롯이 바로 선발로 쓸지가 의문이라 코나테는 애매하지만 흐라벤베르흐는 바로 뛸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흐라벤 말고 코나테가 나와야 하는데 하긴 뭐 코나테가 요즘 폼이 좀 애매하긴 해서 그에 비해 흐라벤베르흐는 진짜 지금 카이세도에 견줄만한 그런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흐라벤베르흐가 진짜 많이 무섭긴 한데 흐라벤베르흐는 선발로 뛸 것 같긴 해요, 지금 모양새면. 그리고 결장 거피셜로 알리송은 11월 달까지는 최소한 결장이 확실하고, 레오니 선수 부상이라는 게 뭐 라이벌 팀 이런 거랑 별개로 항상 마음 아파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하루빨리 부상 회복해서 경기장에서 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맨유 마즈라위는 애초에 브랜트포드전 이전부터 부상이 있었는데 지금 아모림 컨퍼런스가 방금 막 따끈따끈하게 떴는데 마즈라위가 불투명하다고 해요. 일단 복귀는 하긴 했는데 경기장에서 풀핏을 보여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해서 선발로는 웬만하면 안 쓸 것 같아 보이죠. 아모림이 원래 부상자들 좀 아껴주는 스타일 감독이다 보니까 선발 출전은 좀 빡세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1군 명단에 복귀는 했다는 거. 그리고 결장 거피셜 리산마는 원래 결장이었는데 아마 11월 전후로 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12월까지는 안 갈 것 같아. 아마 11월쯤에는 최소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고, 헤븐도 최근에 잉글랜드 U20 대표팀에 뽑혀서 경기를 다녀왔는데 막 엄청 빡센 부상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근데 하필 U20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부상을 당하고 와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 뭐 헤븐이 최근에 경기장에서 레귤러하게 모습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명단 정도에만 포함되지 필드를 많이 밟진 않아서 막 전력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맨유는. 자, 그리고 맨유 예상 라인업인데 여기에서 또 짚고 넘어갈 점이 마운트. 과연 아모림이 이번에도 쿠냐 대신 마운트를 쓸 것인가? 또 쿠냐의 폼이 지금 오락가락해서 그에 비해 마운트는 극강의 폼을 보여주고 있죠. 진짜 그래서 정배는 오히려 쿠냐 대신에 마운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짜증나는 게 이게 셰슈코 A매치 경기 기록인데, 아니 2경기를 선발 출전시키시면 슬로베니아 감독님 2경기 선발 출전은 이게 심지어 선발도 선발인데 풀타임이잖아 둘 다. 지금 셰슈코 브랜트포드전부터 싹 다 지금 맨유에서 풀타임 뛰었는데 썬더랜드전으로 치면 지금 10월 5일, 10월 11일, 10월 14일 열흘 만에 풀타임 3경기? 이게
심지어 코소보 이런 데는 비행기 타고 또 갔다 와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셰슈코 갈았으면 잘 하던가 국대에서 국대 성적 좋아서 선수 동기부여라도 되게 월드컵이라도 나가던가 이게 뭔데 아니 슬로베니아 아니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셰슈코는 왜 썼냐고 왜 아니 선수 동기부여도 못 시켜주고 월드컵도 못 나가는데 어이가 없어 어이가 이렇게 셰슈코가 현재 갈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셰슈코 자리에 쿠냐가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최근에 셰슈코가 2경기 연속골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셰슈코 나오는 게 당연히 정배고 지금 맨유 상황에서 더 괜찮은 경기력을 누가 보여줄 수 있냐라고 봤을 때도 셰슈코가 맞는 판단이고 그리고 또 예상 선발 라인업에서 카세미루 선수도 진짜 안첼로티 미친놈아 아니 안 감독님 이거 맞아요? 아니 대한민국 일본 잡는데 풀타임 2경기를 심지어 카세미루는 아시아 원정이잖아요 비행기 열 몇 시간씩 타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카세미루 에이징 커브 빨리 와가지고 거동도 불편하신 분인데 이게 풀타임 2경기는 아니 짜증나는 게 대한민국 뭐 풀타임까진 오케이다 이거야 그래도 안첼로티 볼에서 카세미루가 좀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경기까진 오케이 근데 그 다음 경기인 일본 경기에서 카세미루 선발로 쓴 것도 짜증났거든 애초에 선발 라인업에 카세미루가 이름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카세미루 안첼로티가 선발로 쓰다가 전반전에 2골 넣었어 근데 후반전에 60분 때 일본한테 동점 상황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안첼로티 입장에서도 카세미루 뺄 수가 없는 거야 한 60분 이후에 원래 카세미루 빼주려 했는데 이거 일본한테 씨발 지겠는데 하면서 억지로 지금 카세미루 계속 넣은 거 아니야 어떻게든 일본한테 졌다는 오명 안 얻으려고 근데 또 그렇게 카세미루 갈아놓고 결과는 패배 어이가 없다니까 그냥 아 진짜 어이가 없어 노인 학대야 진짜로 그러면서 카세미루 선수님도 국대에서 개갈리고 오셔가지고 선발 출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가르테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아모린 볼에서 우가르테보다 카세미루가 더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카세미루 선발이 그래도 경기력 봤을 땐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라멘스 정도? 라멘스도 이제 지난 썬덜랜드 전에서 너무 괜찮은 폼을 보여줬어서 라멘스 선발로 나올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아모림 생각에 이런 리버풀전 같은 빅게임에서 라멘스가 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인드르가 라멘스보다는 조금 더 경험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뭐 바인드를 쓸 수도 있지만 제 사견으로는 라멘스를 쓰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빅게임에서 엄청 많이 먹혀서 울면서 자신감 이러면 안 되는데 라멘스는 아간데 진짜 라멘스는 지켜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괜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경험치 우걱우걱 먹여야지 그냥 어쩔 수가 없어 지금 맨유가 상황인지라 꾸역꾸역 경험치 먹여야 돼 그냥 그리고 아마드도 요즘에 괜찮은 폼 보여주고 있어서 특히 이제 아마드가 지난 경기에 좀 괜찮은 폼 보여줬어서 달롯보다는 아마드가 나오는 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에겐모님 마인드로 가자면 어차피 개쳐 맞을 텐데 달롯 넣으면서 수비력 올려서 최대한 5백으로 내려서 있다가 카운터 노린다 이런 마인드로 달롯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버풀 선발 라인업인데 물음표 선생님 아니요 진성님 리버풀 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신경전이 아니라요 제 최대한의 노력입니다 열심히 썼어요 이거 마우스로 쓰기 진짜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해본 사람들은 알 텐데 데스노트 아니고요 비유되는 거 아니냐고요? 비슷해요 솔직히 뭐 이거나 어쨌건 뭐 가시성은 비슷하잖아 가시성은 뭐 보이면 됐지 양심 안 필드에 빨아먹었으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제 최선이었어요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억울해하시면 안 되는 게 브랜드포드전 이런 느낌이고요 첼시전 이런 느낌 근데 봐봐 첼시는 봐봐요 에스테방 카이도세 뭐 이지랄 해놨잖아 이거에 비하면 리버풀은 되게 깔끔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발전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결국 원래 인간이 학습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고등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었던 거잖아 예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때부터 무슨 뭐 뗀석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불도 피워보고 하면서 점점 진화를 하는 거잖아 학습하면서 발전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쨌건 리버풀의 예상 라인업인데 에키티케 자리에 이삭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몇몇 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에키티케 좌윙 뭐 이삭을 톱쓰고 에키티케 왼쪽으로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긴 한데 사실 이게 뭐 FM 마냥 선수를 뭐 어디다 놓고 하는 게 뭐 게임도 아니고 쉽진 않은 거고 그래서 에키티케 아니면 이삭이 톱으로 나올 텐데 사실 이삭도 지금 리그에서 득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맨유가 혹시 이삭 아다까지 떼주려나 싶긴 한데 그러지 않길 바라기도 하고 또 에키티케도 뭐 어느 정도 리버풀에서 스탯 쌓기도 해서 에키티케가 뭐 톱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르츠 과연 이번 경기 선발로 나올지는 의문이긴 한데, 왜냐면 지난 경기 첼시전에서 벤치 스타트를 했다 보니까 모르겠긴 한데 또 국대에서 비르츠 폼이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비르츠가 이번에도 벤치 스타트를 하게 된다면 소보슬라이가 미들라인에 들어가고 오른쪽 풀백 브래들리가 들어갈 텐데, 브래들리도 사실 리버풀의 체급에 비하면 아쉬운 게 사실이라. 근데 우풀백도 뭐 브래들리까지도 옵션이 있고 프림퐁도 있긴 하죠, 옵션이. 근데 프림퐁도 사실 리그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지가 조금 기간이 돼서 아마 선발로 우풀백이 나선다면 소보슬라이 아니면 브래들리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살라의 폼이 요즘에 뭐 경기력적으로는 그럭저럭이라고 해도 어떻게 살라를 빼놓고 리버풀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조고메즈 들어가 있는 것도 코나테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1군 훈련 복귀만 했다 뿐이지 최근에 부상이 있었다 보니 조고메즈 들어올 것 같긴 하고, 마마슈 알리송 부상으로 마마슈가 maybe 골리가 될 가능성이 되게 크죠. 일단 리버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은 이 정도로 찝으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승리 확률 맨유 11%. 특히 이제 리버풀 안필드 홈에서 맨유가 원정을 떠났는데 당연히 맨유가 언더독인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맨유의 승리 확률이 이 정도인 만큼 아모림이 만약에 이 확률을 뒤집었을 경우에 엄청난 힘을 받을 수 있겠죠, 아모림이. 그리고 또 이제 경기 관전 포인트 몇 가지 찝자면, 가장 대표적으로 009 비르츠 과연 맨유를 상대로 후다 진화가 가능할 것인가. 또 셰슈코 현재 리그 2경기 연속골, 이 기세를 몰아 리버풀까지? 007 쿠냐. 근데 사실 쿠냐는 부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있어가지고 약간의 실드가 가능하긴 하지만 007도 팩트긴 하죠 사실. 일단 7경기 연속으로 쿠냐도 공격 포인트가 없는데, 근데 사실 벌리전이라든지 첼시전 이런 건 너무 짧게 뛰어서, 그리고 썬덜랜드전도 이게 비르츠에 비해서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 뛴 경기가 많이 적긴 해. 4경기밖에 안 돼요, 4경기 풀타임 경기가. 그래서 약간의 면제부가 있지만 007이 팩트긴 해서 쿠냐도 슬슬 공포 쌓을 때가 되었죠.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대황 마운트, 이번에도 본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사실 마운트도 좀 역겨운 게, 이게 악성 마운트맘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게 역겨워요. 그게 마운트 지금 2년 동안 맨유에서 지랄한 게, 물론 지금 폼 말도 안 되는 거 인정, 진짜 폼 좋아요. 거의 첼시 시절 괜찮았던 폼 정도로, 그 정도로 괜찮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소한 이런 폼을 1, 2년은 보여줘야지. 그래야 그동안 맨유에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병원에서 주급 5억씩 따박따박 받았던 거, 이게 좀 맨징이 되지. 아직 맨징할 단계는 아니죠, 마운트가. 더 보여줘야 돼, 더. 아니 이게 맞잖아 솔직히. 이정료 1000억에 와서 2년 동안 시즌당 1000분도 못 채웠다니까, 출전 시간을. 그러면서 주급은 5억이 넘어가. 말이 돼 이게? 근데 이제 그동안 안 좋았던 거에 비해서 지금 좀 폼이 올라온 모습이라서 제발 부상 없이 이런 모습 쭉 보여주길 제발. 이 경기 이기면 아모림 지지 선언? 저는 아모림 뭐 지지까진 아니어도 응원은 해요. 당연히 아모림이 잘 되면 좋지. 근데 확률상 봤을 때 제 판단으로는 아모림이 이번 시즌 리그 10등 밖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측해서 아모림을 막 엄청나게 지지하진 않는 거지. 아모림이 잘 되면 좋아요. 저도 감독 잔혹사 좀 그만 보고 싶어. 아모림이 잘 되는 게 베스트죠. 근데 어쨌건 또 리버풀 3연패 4연패가 될지, 연패 탈출해서 반등의 시발점이 될지. 이 경기 지는 팀은 좆되는 거야 사실. 진짜 단두대 매치라고도 봐도 될 만큼. 리버풀도 이번 경기 져버리면 4연패인데, 지금 리버풀 클럽 부임하고 역사 봤을 때 4연패가 없었지 않을까요? 아마 4연패는 단 한 번도 없었을 텐데. 그리고 상대가 지금 시들시들한 맨유인데 당연히 이기고 가야 될 경기지만 또 축구공은 둥구니까 일단 까봐야겠죠. 그래서 리버풀과의 매치, 안필드에서 펼쳐지는 이번 주 일요일 밤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펼쳐지는 경기 이제 앞두고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뭐 지는 게 정배니까. 근데 지더라도 중요한 게 아모림이 지금 본인 전술 스쿼드에 어느 정도 입혔나, 경기력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지더라도 또 중요한 게 비르츠 선수한테 공포만큼은 진짜 그냥 축구 못하는 걸로만 조리돌림 당할게요. 진짜 비르츠만큼은 안 된다 진짜로, 제발.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